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초조차 드디어 대망의 전범위 모의고사고, 이제 모의고사 한 몇 번이죠? 한 7, 8번 전범위 치고 시험 보러 갔는데, 올해도 아마 6월 중순 7월 초 이럴 건데 정확한 날짜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은 전범위 모의고사 할 때 남은 이제 저기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았는데, 2달 안 남았나? 남은 2달 동안 공부 방법은 정말 중요해요.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범위 늘리지 않는 거, 범위를 늘리면은 안 돼요. 만약에 본인이, 주랑 호를 다 했으면은, 거기서 했었어. 기초적인 거 좀 보는 거는 괜찮고, 하지만은, 그 이상 가시지 않는 게 또 좋아요. 그리고 만약 그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다른 취약 과목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1번 문제. 28류, 29류인데, 이번에 한 3번째 냈죠. 요게, 3번 내도 계속 못 쓰시는 분은 못 쓰는데, 그래도 좀 중요해요. 저도 공부할 때 결국 이거 솔직히 한 3년차까지 잘 안 했어요. 안 했다가 마지막에 했는데 또 나왔죠. 조금. 그래서 결국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하다. 28류, 29류는 좀, 이게 여기가 그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28류에 분류되기 위한 제품, 요건 28류 주 1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좀 크게.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 화합물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거를 물에 용해한 거, 물외 용매 용해한 거, 그리고 수성 안정제 첨가한 거, 그리고 여기 항분제 첨가한 거, 이런 것들 해당된다. 제외되는 물품은, 여기 있는 제외되는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이 아니라서 제외된다기보다 그 자체로 조금 더 다른 특정한 목적들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28류, 29류에는 그냥 어떤 목적 없이 그 자체로 어떤 제품으로 쓰이지 않는 화합물들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있는 것들, 염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이런 것들, 오부 생산품, 유무기 화합물, 그리고 31류 비료 같은 거, 32류, 안료 이런 거, 귀속, 방귀석, 여기는 특별한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28445 분류되는 물품 품목 기준인데, 여기는 이제 육부주 1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고. 테크네튬, 프로메튬, 폴로늄, 원자 번호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방사성, 동해원소, 무유기 화합물, 도자 제품, 원자로 사용된, 조사된 카트리지, 방사성 잔재물. (2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 여기는 28류에 비하면은 조금 근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보면은 에틸알코올 같은 거. 둘조공칠, 둘조공팔. 하나는 80% 기준이죠. 하나는 좀 식용, 하나는 공업용. 그렇고 메탄프로판은 이 자체로 연료로 쓰이니까 제외된다. 탄소화물, 면역물품, 요소 비료, 착색제. 여기도 보면은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실 때 그냥 생 암기도 하면 좋고, 그게 아니면은 비료 하면은 비료용, 여기 그다음에 착색제 하면은 착색용, 그 용도를 좀 생각하면서 적으면은 암기가 비교적 좀 잘 돼요. 용도를. 그다음에 29375 호르몬. 이 주규정은 꼭 외우세요. 주8 호르몬 분비 촉진 인자 억제제 방지제 포함하고,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호르몬 효과를 얻기 위하여 주로 사용된 호르몬 유도체, 그런 구조인 것뿐만 아니라 합성 중간체로서 유사한 구조 가지는 것도 포함된다. 자, 요거 탄소로 포함하더라도 28류에 분류되는 화합물 예시.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해설인데. 이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84류 자동자료 처리기계. 일단 자동자료 처리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84류가 무조건 이 컴퓨터만 얘기하는 건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 PC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규정에 있는 요건을 충족을 하면 84류로 다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그 흔히 생각하는 퍼스널 컴퓨터를만 좀 상상하면은 나중에 좀 오답을 낼 수가 있어요. 847하나에서 자동자료 처리기계란 하나 이상 처리용 프로그램과 자료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면 두 번째, 사용자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작성, 그리고 두 번째는 작성. 첫 번째는 기억이고, 두 번째는 작성. 세 번째는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다. 뭐, 계산, 아니면 실행, 수리 계산이 중요하죠. 그다음 네 번째, 처리 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프로그램을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거, 변경.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처음에 기억, 그 다음에 작성, 그 다음에 수리 계산, 그 다음에 변경, 이 정도 기억하시면은 암기하는데 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목에 여러 개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 형태도 있다. 즉, 뭐, 자동자료 처리기계, 본체, 키보드, 마우스,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도 있다. 이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 다음에 다목에 다목은 뭐,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자, 컴퓨터에 끼워서 쓰는 어떤 그 기기들, 좁게는 키보드 마우스, 많게는 나중에 OMR 카드, 뭐 판독기 이런 거 있죠. 어쨌든 컴퓨터에 끼워서 쓰는 모든 제품들 이 대상이고, 그 중에서 여기 조건을 만족하는 거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중앙 처리 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다른 단위 기기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저는 그냥 이거 USB 생각해요. 그다음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서로 당연히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같은 언어 체계를 써야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자동자료 처리기계 단위기기들, 뭐 키보드, 마우스 같은 게 분리되는 경우 847 하나로 분류한다. 그러나 2, 3 조건을 만족하는 전용은 없죠. 전용은 키보드 XY 코디네이트, 디스크 기억 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847 하나로 분류한다. 즉 얘네들은 그냥 컴퓨터랑 거의 뭐 완전히 그냥 한 가족 세트라고 보기 때문에 전용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전용이 되지 않아도 된다기보다 그냥 그 제품 자체가 이미 전용되는 거. 우리 키보드나 마우스 자체가. 오직 거의 그 컴퓨터를 위해서 그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전용 여부는 뭐 따질 필요도 없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자, 라목에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주 6 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847 하나로 안 하는데, 그 이유는 그냥 다른 호에 그냥 특례가 좀 돼 있어서 그래요. 다른 호에 특례가 돼 있다는 건 별도로 거래량이 많아서 별도로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그 다음에 음성 영상 데이터 송수신기기, 확성기, 마이크로폰, 마이크 같은 거, 카메라류, 그리고 모니터, 프로젝터. 자동자료 처리 기계에 결합되어 자료 처리 외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 고유 기능에 따라 뭐 예를 들면 8401부터 24까지 해당호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호로 분류한다. 여기 뭐냐면 고유 기능이 8401부터 24까지 보통 고유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들어가죠. 여기서 수행하는 어떤 여기 있는 기능들 중에 뭘 하나를 수행하는 기계는 예를 들면은 뭐랄까 펌프 8414죠. 비록 이 펌프가 컴퓨터 연결해서 쓰는 거라도 여기 있는 어떤 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847 하나로 가지 마라. 즉 다시 말하면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쓴다고 무조건 847 하나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특정 기능에 해당되어 있냐. 그래서 01부터 24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부분품의 분류 방법 및 분류호를 기술하시오. 그럼 뭐 질리도록 썼죠. 질리도록 썼지만은 뭐 별 특별히 강조할 건 없는데, 이제 후반부 가면은 디테일이 중요해요. 디테일이 뭐냐면 요 서문 8484, 45, 46, 47 이것도 정확히 적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여기 디테일이 어디서 떨어지냐면 이 다목을 정확히 안 적어요. 그냥 기타호 이렇게, 기타호래. 요거 8487이나 8548 바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이거
이를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 HS는 무조건 분량이랑 점수가 비례해요. 결론은 맞더라도 이 분량이 반또가리가 나면은 점수도 못 따라가 주니까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저런 모든, 특히 저렇게 긴 문장들은. 그 다음에 귀금속. 자, 71류에서 제외되는 품목. 최근에도 한번 냈었죠. 아말감, 콜로이드, 32류, 38류, 촉매, 그 다음에 의류나 의류장식품, 11부 방직용 섬유,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은 귀금속이 본질적 특성 이상이라도 그냥 분류한다. 맞죠? 밑에는 특이한 거 없고. 여기도 좀 조심할 게科目부터 보면은 90, 91, 92, 93, 94 없고 95, 96, 97로 떨어져요. 그래서 마치 94류 빼고 전부라고 한 줄로 쓰고 싶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다 적어줘야 된다. 특히 여기서 귀금속 이슈가 많은 거는 저기 91류 시계죠. 시계 조심하시고. 자, 귀속 방기석의 범위인데 이거 그냥 한번 이해하시라고 냈는데 그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또 없진 않아요. 이들 귀속 방기석은 보통 결정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누구한테 뭐 어떤 거의 제조형으로 누구에서 사용되고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단단한 성질 그 밖의 특성으로 인해 산업 목적 등에 사용된다. 추궁기 바늘용으로 가공한 사파이어. 이거는 8522. 또 특이한 건 없는데 그 관설표에서 그 귀금속이란 거랑 이 귀석 방기석 있죠? 이게 규정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요런 거는 뭐 일단 한번 보시는데 귀금속은 딱 3개만 의미하죠. 백금, 금, 은. 그래서 요거 3개만 귀금속이다라고 하는데 귀석 방기석은 정의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 되는 것만 해놨죠. 96조 2에 있는 거. 뭐 흑옥이나 이런 것들.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귀석 방기석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딱 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71로 이거 지금 여기서는 이제 4단이니까 귀석 방기석까지만 나오고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10단위까지 가면은 거기 좀 거진 다 나와요.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걸 원래 참고를 하는데 4단위 기준에서는 뭐 요 정도. 적으라고 낸 건 아니고 한번 보시라고 낸 거예요. 여기는 문제 좀 나올 수 있죠. 귀석 방기석으로 보지 않는 거 71류에. 특히 요놈 흑옥이 좀 나오겠죠. 자, 91류 주 2호. 시계 케이스가 귀금속으로 만들면은 된다. 근데 귀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귀금속으로 만든에서 어디까지 좀 해줄 거냐 했을 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는 귀금속 아니다. 그거는 좀 넣어주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거 좀 참고로 해주시고. 95를 주 2. 요런 짜투리 배점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2점, 뭐 아마 실제 시험에서 3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짧지만은. 96류 주 4, 5.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요 규정 적는 거 당연히 뭐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이 호 나왔을 때 직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960 1부터 6까지 그리고 15호를 통째로 적는 문제 나오면 잘 쓰는데 그냥 저 안에서 뭐 예를 들면은 961호 빛 같은 거 있죠. 빛 사례 문제로 빛 내면서 귀금속이 어쩌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규정을 떠올리면서 961호는 전부가 귀금속으로 돼도 그냥 분류한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9601부터 6까지 15까지 그냥 적는 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중에서 한 개만 떼서 사례 문제 됐을 때 이게 그 이슈가 있다는 것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1호 의류 부속품은
귀금속 여부 좀 많이 봐준다. 근데 본질적 특성까지 거의 뭐 금으로 만든 옷 정도 아니면은 좀 봐준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16부에 분리되는 전기식 기계. 요거는 저번에도 냈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게 16분은 해설이 좀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해설 출전한 애들 중에 약간 1순위 애들이 어지간한 주규정만큼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85류에 분리되는 각종 전기기기 중 전기기기 전기식에 한정하여 분류하는 물품 6개. 전기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 왜냐하면 이 전기식이란 거 들어간 거는 거의 뭐 기계식하고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납땜기기 같은 거 있죠. 전기식 있고 아닌 거 있어요. 그래서 전기식이면은 어디로 간다, 아니면은 어디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식이라고 특별히 하는 거는 그거 아닌 것도 관세표에 있다. 근데 아닌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전기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조명기구, 8호 하나, 둘. 여기 뭐 휴대용 조명기구, 광산 안전등 뭐 이런 거 들어가요. 저거 85145, 전기식 노아 오븐. 8515, 납땜기기, 전기식. 84료에도 있죠, 참고로. 81516, 분사기. 8530, 신호안전 교통관제. 8531, 전기식, 시각 신호용기기. 요거는 저번에 냈죠. 요거 너무 중요해서 한번 더 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전동기에 의해서 구동되는 기계, 전기가열식 기계류, 전자기식 기계, 그리고 전자기식 나 광전식으로 갖춘 기계. 요 부분은 옛날에 기출 나왔죠. 도자재 기계류와 도자재 기계류 펌프 같은 거. 예전에 기출 한번 나왔죠. 근데 저걸 맞추겠다고 이걸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한 번씩 보시고. 네, 여기까지 고. 잠시만요. 맞네. 아, 배점 잘못 낸 줄 알았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 또 고생하셨고 이제 전범위 하는데 범위 계속 줄이세요. 혹시 지금 만약에 주랑호 2개월 안에 주랑호가 완성 안 되시는 분은 주규정 위주로 봐야 돼요. 이제는 주규정 위주로 보고 올해도 경쟁률이 거의 한 4대 1이 안 되죠. 3점 몇 대 1인데 주규정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점수가 좀 높았어야 되는데 요즘은 조금 솔직히 한 5, 6년 전보다 좀 합격하기 좋아졌어요. 그래서 관세표는 주규정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규정만 잘 적어도 합격 점수가 나와요. 물론 딴 거를 안 놓쳤을 때. 그래서 주규정 위주로 다 보시고 호까지 되시는 분은 호까지 해서 좀 고득점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